안녕하세요, 원키입니다. 위클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뉴스가 한 토막 나왔는데, 즉 제목이 비트코인 재무 전략 전 세계로 폭발적 확산 중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5에서 전 세계에서 나와 같은 재무 전략을 모방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홍콩, 한국, 아부다비, 영국 등 다양한 지역에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중심에 둔 재무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대차대조표에 편입하라는 전략은 장기적으로 매우 인기가 높다는 것이 증명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미디어 그룹과 게인스톱도 각각 25억 달러 그리고 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매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스트레티지와 같은 회사가 하나 탄생했습니다. 즉 스테이블코인 업계에서 가장 큰 테더와 일본의 손정희 씨가 이끄는 소프트뱅크 그리고 스트라크의 잭 말러스 이 3자가 합동을 해서 이미 약 42,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신설 기업을 하나 탄생시켰습니다. 그 기업의 이름이 테니온 캐피털인데 이 테니온 캐피털은 앞으로 비트코인을 100만 개를 모으겠다. 즉 미국 정부가 모으겠다는 수치와 같은 목표치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관련 콘텐츠를 생산하고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회사로 성장하겠다라는 거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즉 테니온 캐피털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그냥 스트레티지인데 같은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뉴스로 떠서 그렇지 사실상 지금 물밑에서 이렇게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취하고 있는 회사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지난해 말에 미국의 기업회계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즉 앞으로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으로 취할 수 있는 기본 토양을 법적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비트코인 같은 거는 무형자산으로 분류가 돼서 무형자산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손상차손이라는 차감 방식을 회계에 도입을 해야 됩니다. 손상차손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가 보유 중인 무형자산의 가치가 떨어졌을 적에는 즉 샀던 장부가액보다 떨어졌을 적에는 신속히 그 손실액을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서서히 오른다 하더라도 오른 가격은 반영해 주지 않습니다. 즉 무형자산은 위험한 자산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최저값을 장부가액에 반영해 놓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회계 규칙을 지난해 말에 바꾼 겁니다. 원래 이것에 대한 그 업데이트 법안은 2023년 8월에 발표가 됐었는데 그게 적용된 게 지난해 12월 15일자로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트코인 같은 거는 공정가치를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공정가치를 반영해 준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특정 시점의 시세를 그대로 반영해 주겠다는 겁니다. 즉 오르면 오른 대로 이익분을 회계장부에 반영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가장 먼저 득을 본 게 바로 테슬라 회사입니다. 테슬라가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을 반영했는데 이때 소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시장가 처음 구매 때보다 그 6억 달러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바로 6억 달러가 이익에 계상이 됨으로써 테슬라 실적이 잘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자산에 비해서 불리한 이런 조치를 받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으로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테니온 캐피털 뿐만 아니라 XRP 발행사인 리플 또한 프라임 브로커 회사인 히드로드를 1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히든로드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마디로 원스톱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입니다. 즉 외환 거래라거나 바로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을 구매하게 해준다거나 관련된 파생 상품이나 스왑이나 채권 같은 하여튼 기관 투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해주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즉 리플이 이런 회사를 사들였다는 얘기는 앞으로 리플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투자 확대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채굴 기업들이 본인들이 채굴한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다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같은 거를 발행을 해서 그 돈으로 시중에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채굴 기업 중에서 가장 큰 마라톤 홀딩스를 포함해서 라이엇 플랫폼 같은 이런 채굴 기업들이 올 말 기준으로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량을 보면은 마라톤 홀딩스는 48,137개, 그리고 라이엇 플랫폼은 19,211개로 이 두 기업들은 본인들이 채굴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지금 계속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즉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그대로 쫓아가겠다고 하는 거고 이 수량 자체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마라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미 스트래티지에서 보유 수량이 2위에 올라 있고 라이엇 플랫폼도 4위에 올라 있을 정도로 이제는 많은 수량들을 모으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지금 강력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메타플래닛은 처음에는 CD 만들고 레코드 만들던 이런 회사였는데 이게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숙박업이나 이런 다양한 사업에 도전했지만 결과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부터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뒤쫓아서 비트코인을 사모으기 시작해서 지금 한 4,8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러한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이 짧은 1년 동안이라는 기간에 이 회사 주가가 얼마나 오른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7,800% 이상이 올랐습니다. 200%가 오른 게 아니라 정말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이 죄다 메타플래닛을 투자하겠다고 많은 기업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기업인 밸류 크리에이션, 패션 회사인 안압홀딩스, 그리고 의료 기업인 SBC 메디컬 그룹, 그리고 게임사인 NEC 등도 비트코인을 사모으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정보 제공 플랫폼인 비트코인 트레저리 넷에 의하면 이번 올해 5월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한 세계 상장 기업 수는 자그마치 114개로 늘어났는데 이는 지난달 4월 초에 89개에서 한 달 만에 50개 이상이 늘어난 굉장히 빠른 증가세입니다. 즉 지금은 이럴 정도로 기업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이러한 행태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번에 신고점을 돌파한 것도 어떤 개미들의 수요보다는 기관 투자자와 이런 기업들의 매수가 바로 비트코인 성장 동력의 주요 동력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흐름을 보고 글로벌 투자은행 번스타인이 최근에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이 보고서에는 앞으로 상장 기업들의 비트코인 도입이 빠르게 확산될 경우에는 2029년에 기업들의 비트코인 총액이 3,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기업들이 단순 투자를 넘어서서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재무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시장에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트럼프 임기 내에 비트코인이 5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즉 그 얘기는 앞으로 한 3년 정도, 트럼프 임기가 4년이니까는 이미 한 반년 가까이 됐죠. 앞으로 3년 반 내에 50만 달러에 이제 도달할 것이라는데 이 핵심 근거를 들여다보면 앞으로는 기관 및 정부의 간접적인 비트코인 보유량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즉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적으로 주요 기관이나 정부들이 비트코인 현물 내지 비트코인 ETF 등 이러한 식의 투자가 늘어날 거다라는 거고, 두 번째 근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이 세계적으로 전파되면서 세계 각국이 앞으로는 암호화폐 우호적인 정책들을 내놓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전통적인 안전자산이라고 믿었던 달러의 신뢰도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는 달러의 대체 자산인 비트코인과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게 핵심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가격이 올라갈 것인지를 보면 생각보다는 아주 단순하게 써놨는데, 올해 말에 20만 달러, 내년 말에 30만 달러, 2027년에 40만, 2028년에 50만 달러, 이러한 순차적인 가격 상승으로 50만 달러에 무난히 도달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이제는 1,0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이제 970만 명인데, 물론 970만 명이 여기에는 중복된 계좌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피트에도 갖고 있고 뭐 빗썸에도 갖고 있는 경우는 사실은 한 사람이 두 개를 갖고 있지만 이런 거 누가 갖고 있는지를 자세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전체를 조사한 게 970만 개 정도 되니까 실 소유자 수는 이거보다 훨씬 적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암호화폐 계좌 수가 970만 개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숫자가 좀 줄더라도 이 숫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8,900만 명이라는 수치는 사실 우리나라 유권자의 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대선이건 총선이건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미국이 이렇게 행정부와 의회가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바뀌게 된 게 미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똑같은 양상을 우리나라가 지금 뒤쫓아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선거에 나오는 선출직 공무원들인 경우에 친암호화폐 성향의 정책을 발표할 수뿐이 없게 되고, 당연히 행정부나 입법부도 앞으로는 친암호화폐 성향의 의원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보다는 지원적으로 정책에 힘이 쏠릴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XRP 등 주요 암호화폐 ETF가 이번 여름의 승인은 좀 어렵고 4분기가 현실적인 승인 시점이 될 거다라는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인 제임스 사이퍼트는 SEC가 XRP ETF 같은 승인 결정을 6, 7월에 승인하기는 좀 어렵고 현실적인 시점은 올 4분기 초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4분기 초라 그러면 10월 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XRP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인 CME와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그리고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이자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XRP 선물 상품이 출범을 했습니다. 이런 선물 상품이 출범했다는 것들은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기일이 이제 활성화될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예를 들어서 현물 ETF를 사면은 그것을 해칭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선물 ETF 같은 것에 해칭을 걸어둡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물 ETF를 많이 샀다는 얘기는 롱에 베팅을 한 거고, 이 롱이 급작스럽게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선물 쪽에는 숏에 베팅을 합니다. 즉 매도 쪽에 셀에 일정 금액을 사두는 거죠. 즉 이렇게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하고 같이 있을 경우에는 기관 투자들의 투자가 아주 편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XRP 선물 상품의 등장은 앞으로 현물 시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물 거래가 현물 거래에 대해서 그 밖에 유리한 점은 또 뭐가 있냐면 선물 거래는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사실 이 선물 거래에 관심을 갖지 않아줬으면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시장입니다. 이게 보통 2~3배 레버리지 있지만 5배, 10배, 심하면 50배, 100배짜리들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들어가서 쪽박차기에 알맞은 게 이 선물 거래인데, 하여튼 선물 거래에 이런 레버리지 사용이 있고, 그 다음에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돈을 어느 정도 집어넣으면 지갑 관리가 불필요하고 이 시장이 어떤 높은 유동성 어떤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은 기관 투자자들한테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은 가능하면은 현물 시장 위주 투자를 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블랙록이 XRP 기반의 금융 상품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즉 블랙록 같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XRP 기반 금융 상품을 내놓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겁니다. 하여튼 XRP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루머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과거 트위터인 X의 결제 수단으로 XRP가 도입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루머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등등. 그 다음에 구 페이스북 메타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면서 XRP 레저를 결제 시스템으로 쓸 가능성도 있다라는 루머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루머에 현혹되시지는 마시고, 그런 가능성이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